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효립 고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립. 이 사건은 1628년 인조 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효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효립이라는 사람은 호조참의, 이 호조참의면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 넘버 3죠. 한 차관보 정도, 실장급, 정도를 맡았던, 그리고, 우부승지, 승정원의 승지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그런 요직들을 거쳤던 문신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 때, 대북계통,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좀 몰락을 하게 되죠. 특히 이 유효립의 숙부였던 유희분이 이 대북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숙부인 유희분은 인조반정 뒤에 차명을 당하고요. 유효립 본인은 충청도 제천으로 유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효립은 인조 정권을 뒤엎기 위한 모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왕조사회에서 반정, 쿠데타는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역성혁명보다는 왕족 중에 누군가를 내세우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그동안은 뭐 조선시대 반정들이 다 그랬죠. 중종반정, 인조반정 다 그랬으니까요. 이때는 선조에게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선조의 아들 중에 이제 인성군이라고 있었어요. 이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성군을 추대해서 왕위로 올리고, 근데 이 인성군은 인조에게는 이제 숙부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조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광해군과는 이제 형제가 되는, 광해군 동생뻘 되는 그 인성군을 추대하고 광해군은 상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 광해군 때 권력을 함께 나누었던 이제 신하들 집을 몰래 왕래하면서 내응을 도모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광해군 때 사람들이 이 하부에는 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궁중의 뭐 시녀라든가 대시라든가 또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궐을 침입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립의 모반 사건에는 이제 유효립 본인, 그리고 본인의 자식들, 자기 아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세력들이 좀 중요한데요. 허유, 정심, 이런 사람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사 직전에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하면서 탄로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제 허적하면 나중에 뭐 현종대, 특히 숙종대 그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허적하고는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허적도 상당히 이제 고위관직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로가 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유효립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뭐 정여립 사건이라든가 그러한 그 정감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 유효립 사건에서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 정감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건은 이제 유효립 부자 이외에 이 정씨와 허씨가 대거 가담하고 있는 게 주목됩니다. 그래서 뭐 정씨로는 정심, 정룡, 정계, 정린. 아까 참여한다고 했던 정심 이외에도 뭐 정룡, 정계, 정린과 같은 그런 정씨가 여럿이 참여를 하고요. 또 허씨에도 허유 이외에 허규, 허정, 또 이런 인물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정여립 사건에서도 약간 등장했던 많은 참서, 참언,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립의 사촌인 유두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료에는 이제 이 유두립이 참서를 얻었다 라면서 소개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계는 이제 지명이죠. 초계에 조수가 들어오면, 우리 이제 밀물 썰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밀물이 들어오면 계룡의 서울을 세운다. 조선 사람들은 모두 번거지를 쓰고 털옷을 입는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정감록에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참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초포에 조수가 들어와 배가 다니고 그런 말이 있고요. 계룡산에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는 아주 정감록의 굉장히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초계라는 말이 초포라는 말로 바뀐 것 말고는 되게 유사한 내용이죠. 그런데 정감록은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된 것이고, 이 인조대에 참서로 전해졌다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소개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적 선으로 봐서는 이러한 참서들의 내용이 나중에 정감록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지난번 이제 정여립 사건에서도 이제 각종 간지, 천간지지, 60갑자를 이용한 그러한 횟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았죠. 여기도 이제 이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술해년에, 술은 이제 개해죠, 개띠, 해는 이제 돼지띠죠. 술해년에 사람이 상하는 화가 발생하는데, 재앙이 발생하는데, 인묘년, 인은 이제 호랑이이고 묘는 이제 토끼가 되겠죠. 인묘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유효립과 친한 사이라고 했던 승려 담화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이 담화라는 승려가 옥룡사의 비석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패거리니까 이거는 결국 자작극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리하게 판을 이끌기 위해서 인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술해년이 주목되는 거죠. 여기서 술해 중에 하나, 해가 바로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계해년입니다. 그러니까 계해년에 사람이 상하는 화가 발생한다. 북인들 대북들이 이때 유혈을 비롯해서 많이 희생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표시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승려, 담화라는 승려가 얘기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참기에 자축년에는 안정되지 않다가 인묘년에 패한다. 라는 말이 이제 참기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진사년에 인성을 얻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참기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원주 사람들이 모두 인성군에게 마음을 붙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효립 사건은 이제 인성군을 추대하려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마 참서를 소개하면서 참기를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아마 가공한 것이 아닌가. 자축년에는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자축년의 자가 바로 갑자년입니다. 1624년. 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괄의 난이 일어났죠. 이괄은 인조반정에 참여를 했는데 자신이 공신의 등급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축년에는 안정되지 않다가 그럼 갑자년 바로 이괄의 난을 이야기한 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진사년에 인성을 얻는다. 이 사건이 일어난 해가 바로 1628년 무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사년에 인성을 얻는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인성군을 추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즉 이미 이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거사할 시기에 맞춰서 참서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제 갖다 붙이는, 견강부여하는 이러한 수법이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뒤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별난의 요소들 그리고 정감록과 관련된 요소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소개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유효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효립 사건에 가담했던 가담자들은 모두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건에 이제 유효립 부자와 함께 등장을 했던 정 씨라든가 허 씨와 같은 그 성씨들이 그 뒤에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돼요. 제가 초반에 정감록 소개할 때 그 정씨뿐 아니라 뭐 허감록, 최감록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유효립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당 기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허 씨와 정 씨가 이런 그 참언의 주인공으로서 각축을 벌인다고 할까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그 뒤의 사건에서 또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조반정 이후에 인성군을 추대하고 그리고 광해군을 상왕으로 모시려고 기도했던 유효립 모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에는 상당히 많은 정감록과 유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건으로 한번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